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사진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하나씩 이제 읊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맥아더, 맥카트니, 맥도날드, 맥라렌. 이름 속에 모두 맥이 들어있네요. 자,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러인데요.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성 앞에 붙이는 그런 접두어인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콜이 이제 콜라의 아들인가 했는데 뭐 그건 아니더군요. 이제 보리 맥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폴 맥카트니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카트니는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일대 맥카트니의 아버지는 카트니라는 분이었겠죠. 하여간 이제 그 이후로 맥카트니라는 이제 명칭은 이제 이 가족, 가문을 나타내는 성으로서 이제 대대손손 이제 세습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성을 우리는 영어로 surname 혹은 family name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려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 inherit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우선 inherit는 이제 물려받다, 상속하다, 계승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다른 비슷한 단어들 때문에 이제 살짝 헷갈릴 때가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inherit라는 단어를 어원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to make someone an heir 라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heir는 이제 상속인, 뭐 계승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를 이제 상속인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설명대로라면 이제 누군가를 상속인으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제대로 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He inherited a fortune from his father. 자,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근데 물려받는 건 재산뿐만이 아니죠. He inherited his father's sense of humor. 그는 아버지의 유머 감각을 물려받았다. 자, 그래서 inherit는 물려받다, 상속하다라는 동사임을 이제 일단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사형은 inheritance이고요. 물려받은 것이니까 유산, 상속, 계승 이런 의미가 됩니다. inheritance, 좀 어려운 단어죠. heredit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유전, 세습, 유전 형질, 언뜻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inheritance와 어근이 비슷하다 보니 의미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단어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실제로도 이 두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명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차이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inheritance가 물려받은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고 heredity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heredity에도 이제 상속, 세습, 전통의 뜻이 있긴 하지만 물려받는 것들 중에서 특히 유전적인 것들이나 이제 물려받은 이름 같은 그런 경우에 heredity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이름 이야기 맥도날드로 돌아가 보면 성이라는 것은 이제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hereditary name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heredity의 형용사형이 바로 이 hereditary입니다. 아까 inherit의 형용사형은 inherited라고 해서 이제 분사형 형용사를 사용하면 되고요. 뜻은 물론 상속한, 승계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hereditary처럼 유전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heritage. 자, 이 단어 역시 이제 유산, 혈통, 전통, 문화유산 이런 뜻을 가진 명사인데요. 또 비슷하죠. 그래도 heir가 들어있어서 어근이 같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런 류의 단어일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미어 age가 어떤 그 기능이나 상태, 어근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어이기 때문에 이제 물려받는 것과 관련이 있으려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heritage가 말하는 유산은 특히 이제 전통이나 문화유산, 주로 정신적인 쪽의 유산을 이야기할 때 아주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빛나는 문화유산, 바로 이 heritage입니다. 복잡하죠. inheritance, heredity, 그리고 heritage까지. 그래서 암기에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아주 옛날 어느 가난한 노인이 임종 직전에 외아들에게 수상한 물건을 하나 건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옛날 임금님이 허리에 차던 옥대처럼 보입니다. 그래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게 뭔가요? 순간 이제 자기는 이제 혹시 자기가 왕족의 후예가 아닌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이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가요, 아버지? 아버지가 뭐게 뭐야, 유산이지. 그러니까요, 이 유산이 뭐냐고요. 유산은 허리띠지. 그래서 그때부터 유산은 이제 허리띠지, 헤리티지가 됐다는. 물론 뭐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 뭐 옛 궁중의 복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것도 heritag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손꼽는 최고의 문화유산은 바로 한글입니다. 사실 당장 오늘 오프닝에 나오는 단어들만 보아도 한글의 우수성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물론 이제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맥다널드라고 해야겠죠. 어쨌든 한글로 맥다널즈라고 거의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용적으로 맥도날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표현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어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들어보셨죠. 마쿠도 나루도. 가나 문자로는 표현이 안 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한문이라는 그런 표의 문자의 뭐 한계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를 이제 차용해서 맥당로, 마이땅라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왕 맥도날드가 나온 김에 발음 이야기 좀 할까요? 맥아더, 맥카트니, 맥도날드, 맥라렌. 이렇게 발음하면 사실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전달하시려면 맥아더 장군은 머카서입니다. 아서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서왕 할 때 아서입니다. 옛날에는 아더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표기법이 바뀌어서 아서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더도 아니고 서도 아니죠. 이게 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표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폴 맥카트니는 머카트니, 뭐갔니 뭐 이런 머카트니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건 맥카트니 해도 뭐 충분히 알아듣긴. 그리고 맥라렌, 사실 이게 머클라렌인데 이게 좀 중요한 것이 맥라렌이라고 해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맥라렌을 한국식으로 읽으면 맥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서 맥나렌이 되잖아요. 맥나렌. 그렇게 되면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문제가 돼요. 한글로 맥클라렌이라고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래어 표기법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legacy라는 단어인데요. 유산, 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legacy의 어원 설명은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 단어는 그냥 가볍게 펀으로 갑니다. 일단 예문 볼까요? If I receive a legacy, it's mine. 내가 유산을 받으면 내 것이다. 그래서 유산은 legacy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